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막 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는 역사적으로 해운업의 상승을 견인해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리고 과거의 해운사 슈퍼사이클이 재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중국 경기와 해운사들의 연결고리는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국의 철강석 수입이 증가를 하면은요, 벌크선 운임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추가 경기 부양을 공언을 함에 따라서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했고, 이게 일단은 랠리 기대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은 약 2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이 벌크 선사들, 해운사들에게는 어떠한 수혜로 돌아갈까요? 자, 철강석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요, 저희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철강석을 운송한 해운사들은 이렇게 수요 증가로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이며 이는 곧 BDI의 상승, 즉 운송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쪽에서 바로 철광석 물량의 약 90%를 수입을 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동안은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단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철광석 물량의 90%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수요가 부진을 해서 이로 인해서 철광석의 가격도 굉장히 낮고 해운사들도 힘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쳤죠.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는 것은 바로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철강석의 가격 상승과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과거의 기사들을 함께 본다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되풀이가 됐는데요. 내용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015년에도 중국 경기 둔화로 해운업들은 많이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해운업들의 파급이 상당을 하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세계 해운업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BDI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 펜오션 등 벌크 선사들, 해운사들의 수혜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었죠.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벌크 해운 시황이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던가 이 비수기를 지났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반증하고자 BDI 같은 경우에도 1500포인트 수준으로 약 3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이 실질적인 부분의 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질적인 부분 성장이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저희가 중국 경기 반등으로 해서 과거에도 해운업들이 호황기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떠한 걸 지켜봐야 될까요? 지금 철강서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바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때문이기 때문에 현재 이 경기 부양책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어떠한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 정리를 해 왔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저희가 좀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를 했습니다. 이 지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이 나라고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적립해야 되는 현금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0.5%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지준율이 하락을 하면은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겠죠. 그 금액이 무려 190조 원이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7일물 이 영래포 역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좀 말이 많이 어렵죠. 근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실상 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고 한국도 오늘 같은 경우 금리를 인하를 했죠. 이 금리 인하의 이유는 당연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도 LPR라고 인한 유동성 공급도 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부동산으로 발전한 나라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좀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주택 담보 대출도 0.5%를 인하하면서 연간 약 1.5억 명에게나 약 30조의 이자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경기 부양책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기 반등으로 해서 과연 또 해운주의 상승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현재 이러한 내용들이 코로나 이후에 역대급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소폭 아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그래프에서도 철강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소폭 조정을 받기도 했죠. 따라서 더 낮은 금리 환경이 필요하다, 혹은 장기적으로 추가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멘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국 재정부가 12일에 기자회견에서 또 특별 구체 발행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펴볼게. 인민은행 산하에 있는 매체가 있는데 이게 금융시보입니다. 이 금융시보는요, 전문가를 인용을 해서 재정부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해 발표할 가능성을 또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정부는 이미 이 특별 국채 수입 지출 명목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별 국채 발행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하면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프라차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철강석 가격 반등, 그리고 이를 운송하는 해운사들의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반등에 대한 근거는 바로 또 BDI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철강석 가격이 반등을 하면 운송하는 BDI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의 상승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작용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BDI 가격이 또 반등을 하면서 해운사들, 특히 펜오션과 대한해운 이런 벌크 선사들에게 큰 수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 과거의 슈퍼 사이클을 재현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